안녕하세요. 윤자입니다. 예, 오늘 많이 추웠죠? 음, 저도 손 시렵다라고 느낀 걸 굉장히 오랜만에 오늘 또 맛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추워질 때 우리 몸에 많은 변화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황사나 이래가지고 우리가 면역, 뭐 활성산소 이런 거 우리 많이 들어보지만 또 정확하게 또 잘 알 수 없는 분들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올바른 건강 상식과 그리고 또 이럴 때는 어떻게 영양이 필요할까, 어떤 영양이 필요할까 이런 걸 준비했습니다. 한 40분 동안 제가 또 열심히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활성산소란 무엇인가 많이 들어보셨죠? 13가지 암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게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숨을 한번 딱 내쉬게 되면 98%는 에너지로 가지만 2%는 활성산소를 만드는 데 이용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나쁘다 좋다 또 이렇게 정의를 내리자면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많이 마시게 되면 그리고 우리 몸에 해롭고 또 다 그런 거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산소는 뭐냐? 미토콘드리아 배기가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좋은 건 아니죠. 그렇다고 무조건 또 나쁜 것도 아니에요. 적당량의 활성산소는 일단 면역력을 좀 강화하고 세포 성장과 분열을 돕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효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활성산소를 많이 생산하게 만드는 항구경에 이렇게 노출되면서 균형이 깨져서 각종 질병에 노출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황산화 호수를 보면요. 20대에는 100%라고 말하면 40대, 50대부터 이렇게 줄기 시작하거든요. 40대가 되면 효소들이 50% 감소하고 60대는 지금 90% 감소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저도 이제 육자가 들어서면서 이렇게 몸이 조금 다르다는 걸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감소해서 우리 몸에 만들어내지 않으니까 인위적으로 뭔가를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코큐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말 선호하는 게 코큐텐이거든요. 코큐텐도 분비를 보면은 특히 20세, 40세, 80세를 보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그 몸에서 만들어내지를 못하니까 40세 이상이 되면 68.2%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만들어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이렇게 가보면요. 코엔자임 큐텐을 먹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의사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40세가 넘어가면서 특히 60대 정도로 해가지고 병원을 찾으면 그리고 큐텐을 좀 권하는 의사들도 계시고 특히 심장 쪽에 굉장히 많은 감소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40세 이후가 되면 심근경색 뭐 심장 쪽으로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갑자기 하면서 밤새 안녕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관리를 잘 하시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저는 식품 중에서 큐큐텐을 제일 제가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코큐텐을 먹다 보면 이렇게 아침에 피곤한 것도 좀 많이 없어져요. 나중에 코큐텐이라는 식품 쪽으로 들어가 보면 자세하게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오늘은 이제 코큐텐이 심장, 폐, 신장, 간장 이렇게 다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심장 쪽에 많이 이제 코큐텐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성산소 발생 요인을 이렇게 한번 쭉 훑어봤더니 일단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 배기가스라든가 요리슨 바이러스 요즘 또 오염된 음식 그리고 약 부작용 요즘 40대 이상이 되면 집집마다 가보면 약 한두 가지 안 드시는 분이 없어요. 고혈압 약이든 무슨 약이든 다 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먹으면서도 활성산소를 내 몸에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스트레스는 정말 우리 악이죠. 우리 몸하고는 그런 걸로 있고 담배 피우시는 분들 니코틴 그리고 태양열 자외선이라든가 우리 요새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에스슨 촬영 많이 하죠. 그런 거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렇지만 병원에서는 자꾸 권하니까 모르고 많이 찍으시던데 굉장히 활성산소를 많이 만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과일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럼 요즘 같은 또 코로나 시대에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만 많이 있다 보니까 운동량이 많이 적어지잖아요. 그죠? 그것 또한 또 발생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왜 활성산소가 생기지?
이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대사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서 혈관도 수축되고 산소 부족으로 또 활성산소가 과잉으로 생산되기도 한답니다. 정확하게 황산화란 그러면 뜻이 뭘까? 이렇게 한번 보면 세포 산화를 막아가지고 세포가 산화되는 걸 막아서 산화로부터 기인하는 조직 손상, 염증 및 우리 몸이 노화로 몸을 보호하는 것이 황산화거든요. 정확한 뜻은 이제 얘기하자면 그렇고요. 즉 산화가 된다는 거는 노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황산화는 뭘까? 늙는 것을 지연시키는 게 황산화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피부 뭐 아티 쪽도 들어가도 황산화가 막 들어가 있고 뭐 우리가 황산화 영양제 지금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아픈 건 내가 참을 수 있지만 우리 정말 늙는 건 못 참잖아요. 그죠? 60세가 돼도 70세가 돼도 좀 젊어 보이면 좋잖아요. 우리들이. 그래서 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운동도 하고 또 항산화 영양소도 좀 많이 섭취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간에 또 항산화 영양소가 뭐가 필요할까 또 뒤쪽으로 가면 넣어놨거든요.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를 한번 들어놨어요. 쉽게 얘기하면 황산화가 뭘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반 친구들이 수업을 이렇게 못하도록 괴롭히는 학생들이 꼭 한 사람씩 있죠. 그 애를 보고 활성산소라고 지금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애를 어떻게 차단을 할까? 또 문제 학생으로부터 친구들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 몸에 뭔가 안 좋은 바이러스들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세포막을 딱 보호해 줄 수 있는 무슨 보호백을 설치해 줄 수 있는 이런 식품들이 뭐냐 하면 비타민 A라든가 비타민 E예요. 여기 보면 다 칸막이를 다 쳤죠. 칸막이 치는 걸 세포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막을 치는 게 비타민 A, 비타민 E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친구들에게 신경을 못 쓰도록 대신 놀아줄 친구, 그게 뭐냐 하면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는 수용성이잖아요. 그죠? 비타민 A는 지용성이고 이쪽 왼쪽은 보면 이렇게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딱 보호막 설치되어 있는 요리 세포만 우리가 보호할 수 있고 비타민 C는 뭐냐 하면 수용성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예를 들어 나쁜 친구들이 복도에 가서 또 우리가 막 난리를 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비타민 C는 뭐냐면 복도까지 찾아가서 혈관, 말하자면 복도가 혈관이에요. 찾아가서 그 친구들과 놀아주면서 이제 유해산소를 제거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친구가 비타민 C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 혈관 청소도 해주고 나중에 뒤쪽으로 가면 비타민 C가 하는 역할도 또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마 쉬울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활성산소로부터 내 몸을 지키기 위한 세 가지 비법, 딱 세 가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활성산소로부터 내 몸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체중이고요. 둘째는 체온이고 그 다음에 체력이에요. 우리 체중 요즘 우리 다이어트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죠? 체중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활성산소 발생량도 당연히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이렇게 딱 분석해 보면 정상 체중에 비해서 비만 여성들이 활성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혈액 내에. 그리고 활성산소가 복부 비만을 유발하기도 해요. 그리고 복부 비만으로 혈관 내에 또 노폐물이 쌓이면 활성산소 양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 복부 비만은 꼭 관리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놨어요. 우리가 기름 반만 넣으면 연비가 좋아진다? 맞습니다. 그죠? 기름도 우리가 가득 채우지 마시고 조금, 저는 항상 한 8만원, 9만원 들어가면 한 5만원치 항상 이렇게 채워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좀 자주 넣어주시면 이렇게 절감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에 많은 물건, 무거운 걸 들고 다니면, 넣어가 다니면 또 많이 기름값도 더 들어간다는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무거우면 활성산소 마찬가지로 많이 생길 거고 또 몸이 안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가볍지 않잖아요. 그죠? 날씬한 사람보다 약간 뚱뚱한 사람이 몸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조금 조절하라는 그 예로 한번 넣어놔 봤습니다. 또 살이 찌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높은 열량의 음식 반복해서 계속 먹게 되면 살이 찌겠죠. 당연히.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적절히 소화를 해낼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열량을 섭취하게 되다 보니까 자꾸 또 살이 찌게 되고요. 활성산소가 지나치게 발생하다 보면 내 몸에 살이 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체중은 또 살찌는 음식들이 이래 보통 보면 활성산소나 염증을 잘 발생시키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나쁜 지방이나 이런 높은 음식 있죠. 막 튀긴 거,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 이런 거, 과자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저는 뭐 과자는 좋아하지는 않는데 또 꼭 그래가 과자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인공 첨가물 많은 가공식품 이런 걸 많이 먹다 보면요. 활성산소도 많이 생기고 또 염증도 내 몸에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동안인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소식하시죠. 잘 적게 먹는 사람들이 좀 덜 먹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산다라박이라고 아시죠? 이분은 저 바나나 하나를 다 못 먹는답니다. 그리고 또 김밥을 사줘도 항상 한 4알 정도, 4개 정도 썰어 놓고 4알 정도 이렇게 4개 정도 먹고 나면 더 못 먹는데요. 그리고 또 가식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동안호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박소연 씨도 지금 나이가 52세인데도 통닭 옆에 너무 먹음직스럽지 않아요? 교촌치킨 같은데 저는 이 갖다 놓으면 한 5개 먹지 싶은데 보통 이분은 딱 2개만 먹는데요. 다 먹고 나면 딱 뼈 2개가 딱 보이죠, 오른쪽에. 2개만 먹어도 배가 부르대요. 그래서 소식하시는 분들이 동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룹에도 그러신 분들 있죠. 특히 우리 스폰서님이에요.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가면 저는 한 그릇 후딱 하는 동안 우리 스폰서님은 반 그릇 정도 굉장히 소식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젊음을 유지하시려고 그러는지 굉장히 젊으시잖아요. 그죠? 동안 유지하시는 비법이 아닌가 생각 듭니다. 그리고 또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 자체만으로 평소에 활성산소를 많이 또 나오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또 많이 발생시키는 음식 이런 걸 또 많이 먹기 때문에 또 살이 찔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활동량도 좋고 운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활성산소에 대응하는 능력이 또한 저하되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체중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째는 뭐냐면 체온이에요. 체온은 무슨 면역이라든가 모든데 다 체온 유지 잘하라 하죠. 체온 1도 올리면 모든 암이 없어진다고 얘기했듯이 진짜 기온이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 오늘같이 딱 떨어지면서 몸이 약하거나 면역이 약한 사람들은 오늘 아마 또 목도 많이 아플 거고 몸이 많이 피곤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체온이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활성산소가 또 갑자기 추워지면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또 체온을 잘 유지하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체온이 이렇게 낮아지면요. 황산의 호소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항산화 호소들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체온을 올려라 올려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실험을 한번 이제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었는데 기온에 따른 활성산소 수치 변화를 이렇게 보면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있을 때는 이렇게 정상 308 요걸 숫자를 한번 기억해 두세요. 딱 한 10분 정도 추운데 딱 나갔다 왔더니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한 6배 정도 내 체온이 이렇게 안 좋은 주의사항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온을 잘 관리하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추위로 이렇게 쌓여가지고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활성산소가 증가하다 보면 내 몸이 아마 또 염증도 증가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체온은 유지하시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떨어진 체온을 올 때는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올릴 때. 그리고 평소에는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예요? 다 운동이잖아요. 그죠? 운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그룹들은 다 운동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체온 잘 유지하시리라 믿고 그리고 몸을 차갑게 하는 음식도 좀 피해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가 요 적혔습니다. 커피, 우유, 또 술, 탄산음료, 밀가루 음식 이렇게 달콤한 음식이나 과식하면 이렇게 몸을 차갑게 만든다고 하거든요. 지금 커피 문화가 굉장히 지금 많이 발전이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 밥 먹고 나면 커피 안 마시면 뭔가 허전하듯이 또 커피가 너무 많이 지금 하다 보니까 저체온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 보통 우리 젊으신 분들은 항상 이렇게 아이스로 드시잖아요. 그죠? 나 몸에 열이 많아. 이러면서 이제 아이스를 챙기는데 겉은 열이 많이 나지만 내 속은 또 체온이 낮아질 수 있는 분도 계시고 겉은 손발은 차분데 또 속은 또 따뜻하신 분들이 또 많아요. 다 사람 체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체온 한번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쭉 읽어보시고 내가 4가지가 여기 해당된다 이러시면요. 내 몸이 저체온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겉으로는 몸이 열이 많이 발생되지만 내 몸은 체온이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쭉 보니까
사실 겉으로는 굉장히 좀 찼거든요. 취도 좀 많이 느끼고 손이 왜 이리 참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7가지 중에서 6번째 복부 비만이다. 이거 하나 제외하고는 저는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마 몸은 열이 조금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막 잔병 치레는 잘 하지 않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열이 쏙과 끝이 다르다는 걸 이렇게 아시고 내가 이렇게 해당되면 관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많이 나오시나요? 아마 우리는 식품을 또 많이 또 드시고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 때문에 뭐 다들 괜찮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나가서 소비자들을 한테 이렇게 대처할 때 요렇게 하면 몸이 차서 그래 이러면서 우리가 열을 올릴 수 있는 또 식품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관리라든가 또 이런 것도 좀 추천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체력, 우리가 뭐 체력 단련 열심히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운동은 황산화의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을 하면은 우리가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떠신 분들은 운동하면 더 나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간혹 계세요. 그렇지만 또 그만큼 항산화효소도 많이 생성해요.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즉 이렇게 말하자면 활성산소에 대해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몸의 순환이나 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을 때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운동도 해줘야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이렇게 활성산소가 많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체온 유지와 근육.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것은 근육이에요. 그리고 체열의 40% 이상을 생산하는 것이 근육이거든요. 추위를 잘 타는 사람은 이렇게 하체 근육이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남자, 여자를 따질 때 누가 추위를 더 많이 타던가요? 보통 여자들이 더 많이 타죠. 남녀가 데이트를 할 때 보통 추우면 어떻게 해요? 남자분들이 잠바를 벗어서 여자들한테 옷을 주잖아요. 그죠? 남자분들이 아마 근육이 더 많기 때문에 여자분보다 추위를 덜 타는 것 같다. 이런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운동하라고 해서 막 운동 너무 많이 하시는 분도 있죠. 내 몸에 무리하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동하라서 해서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대상포진이 왔어요. 이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뭐냐 하면 내 몸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많이 하는 것도 좋지는 않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몸에 맞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똑같이 10명 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 뭐 우리 25cm 라이트 자전거를 탄다 하시면요. 우리 지금 남녀노소 관계만 나이 관계없이 지금 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이 볼 수는 없어요. 또 우리 젊으신 분들은 뭐 1000km를 타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1500km 더 탈 수도 있고 특히 50대 60대 우리들은 1000km 타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도저히 발이 움직여지질 않아. 이럴 때는 조금 낮추셔야 돼요. 그분이 1000km 탄다고 해서 나까지 1000km 타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 많이 내 몸에 비해서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또 몸이 빨리 망가지고 노화가 빨리 찾아오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횟수와 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을 하면 뭐가 좋냐 하면 일단 체력을 증진시키고 체중 감량도 되고 체온 유지도 되고 다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체력을 유지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몸에 황사력이 이제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요. 오히려 활성산소로부터 대체할 능력이 없어가 몸을 더 망가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꼭 황산화 식품을 함께 먹으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나는 운동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어. 근데 저는 운동하시는 분들, 우리도 낮에 가서 운동 많이 하지만요.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아세로라씩 꼭 권하거든요. 운동하기 전에 5알씩 먹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운동을 하고 나서는 꼭 단백질 섭취를 좀 하라고. 근데 운동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되거든. 사실 운동만 열심히 하신 분들이 보면 빨리 늙고 이렇게 많이 아파요. 우리 옛날에 그 항룡조 말 있죠. 막 장거리 막 이런 선수들 많이 있잖아요. 못 먹어가지고 운동은 잘하는데 못 먹어가지고 지금 다 병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일단 잘 먹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영양소를 한번 볼게요. 제가 너무 말이 너무 빠르니까 이해가 다 되시나요? 제가 사실 좀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긴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빨라져요, 말이.
그래서 다 좀 쉽게 쉽게 얘기하는 거니까 잘 알아들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영양소로 들어가면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앞에 뭐 다 우리가 얘기하는 건 다 알아요. 체온 유지해야 되고 체력 관리 잘해야 되고 다 알지만 우리가 이럴 때 어떤 영양소를 소비자들한테 전달할까? 나는 또 운동하면서 뭘 먹어야 될까?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산화 영양소를 한번 보면 첫째가 비타민 C잖아요. 그죠? 비타민 C는 뺄 수가 없어요. 비타민 C가 하는 역할은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딱 몇 가지로 다 요약을 해놨거든요. 또 모세혈관의 기점막을 보호하고 세포가 산화에 의한 손상 방지를 해줘. 세포가 자꾸 산화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산화되지 말라고 이제 방지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활성산소 제거. 아까 나쁜 친구들을, 야들을 다 제거하는 게 또 비타민 C이기 때문에 꼭 드셔야 돼요. 그리고 산화된 비타민 E를 재생시키는 역할도 하는 게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 하는 역할은 너무너무 무궁무진한데, 크게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비타민 E예요. 비타민 E는 뭐냐면 LDL 콜레스테롤 산화가 되는 걸 방지해요. 콜레스테롤 중요하잖아요. 그죠? LDL. 그리고 산화되는 걸 방지해 주는 게 비타민 E고, 우리 이제 비타민 C를 예를 들면 우리 아메 누트리라이트에서는 아세로라씨, 그다음 비타민 E는 우리가 이제 오메가3도 있고 갈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품들을 좀 권하시면 되고, 그 세포막의 산화가 세포막이 산화되는 걸 또 억제시킬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장이나 혈류, 세포에서의 지질이 과도하게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비타민 E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베타카로틴 우리 이제 누트라이트에서 보면 카로틴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 A의 전구 물질로 A에 대한 체내 요구르랑 일부를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비타민 A는 세포막에 있는 지질의 과산화를 막고 LDL의 산화를 방지해 주는 게 또 비타민 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코엔자임 Q10이에요. 코엔자임 Q10은 유해산소를 제거 다 합니다. 그래서 피로물질을 다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아침에 못 일어나시는 분들 있죠. 자꾸 자도 끝이 오고 침대 머리맡에 자꾸 머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 있죠. 아침에 발딱발딱 못 일어나시고. 그러신 분들한테 코엔자임 Q10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요. 효과가 만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막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나는 사람 막 이러신 분들한테는 코엔자임 Q10을 제가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요. 그리고 비타민 E의 황산화 작용을 보완도 하고 또 재활용해 주는 게 코엔자임 Q10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제품입니다. 요거는 황산화 영양소 이렇게 보면은 SOD 있죠. 효소 중에서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가장 큰 효소가 SOD예요. 1초에 10만 개에 달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 SOD를 이루는 주된 구성 성분이 뭐냐 하면 미네랄이거든요. 그 미네랄의 원료가 또 뭐냐면 구리, 아연, 망간 이렇게 이제 미네랄이 SOD의 원료이기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리, 아연, 망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면 아시겠지만 요번에 이뮤니티 나왔잖아요. 그죠? 구리, 아연, 망간 다들은 그런 제품들을 출시를 해놨거든요. 나중에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루타치온 효소 그것도 활성산소 중에서도 독성이 강한 물질을 분해하고 또 이게 중화시켜 가지고 담즙으로 배설시키기도 해요. 이 주 원료이자 성분이 또 셀레늄이거든요. 셀레늄은 글루타치온이 황산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셀레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셀레늄이 굉장히 부족한 국가로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셀레늄도 좀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XX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죠? 모든 식품이 들어가기 전에 기본은 XX예요. XX가 들어가지 않으면 물질들이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흡수를 잘 못 시켜줘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어도 이렇게 우리가 비타민과 미네랄이 없으면은 무용지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이 들어갈 때는 항상 XX가 들어가야 돼요. 비타민 미네랄이 존재할 때 내 몸에 이렇게 다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약도 우리가 이렇게 먹으면 약발 잘 받는다 이런 사람들 있죠. 나는 약 먹으니까 막 금방 나사. 그런데 막 약을 먹어도 일주일, 이주일이 돼도 낫지 않아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 이제 이렇게 암해를 하시는 분들은 되게 아플 때 약 하나를 탁 먹으면 금방 나았잖아요. 그죠? 약을 좀처럼 먹지 않는데 백신 맞고 저는 그거 한번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6달 먹고 한동안 저는 2알 정도로 끝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몸에 아마 비타민, 미네랄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식품을 먹음으로 해서 많이 이제 있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암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식품을 많이 챙겨 드시는 분들은 약발도 좀 잘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가면 나는 이 식품 먹어도 왜 효과가 없으신 분들이 또 있어요. 뭐 별로 모르겠더라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또 내 몸에 비타민, 미네랄들이 이렇게 많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또 정수기 물도 이스프링 정수기도 또 소개를 하거든요. 우리 정수기가 미네랄이 들어있는 정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챙겨 먹지 못할 것 같으면 정수기를 설치해라. 또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물만 잘 먹어도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이스프링 정수기가 또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식품이 들어갈 때는 XX를 기본으로 하시고 뭐 나는 그건 안 먹을래 하시는 분들은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해주신 다음에 다른 식품 나는 한두 개만 꼭 필요해 이러신 분들은 이런 설명을 좀 아마 네 몸이 이렇게 조금 더디게 반응이 와도 좋게 되겠나 이렇게 설명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 식품이 들어갈 때 나중에 또 이렇게 잘 안 맞으면 본인이 스스로 XX 그거 뭔데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설명을 좀 잘 해주셔가지고 식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에 사업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물 영양소가 있잖아요. XX에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19가지 딱 들어가 함유하면서 적혀 있잖아요. 그죠? 다른 타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이 식물 영양소예요. 다른 타사 제품도 비타민, 미네랄은 많아요. 그렇지만 식물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XX가 좋다는 게 이렇게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이렇게 갖다 들이대세요. 들이대도 다 가능하거든요. 이런 거 다 빠진 비타민, 미네랄만 있는 식품도 되게 비싸요. 30만 원씩 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메 XX 82,000원, 3월달부터 85,000원으로 오르죠. 그래서 지금 저도 많이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3,000원에 대한 또 소비자분들은 굉장히 크게 또 그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지금 많이 또 사업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식물 영양소는 비타민하고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식물 영양소는 부족해도 질환을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계열병도 오고 A가 부족하면 또 야맹증도 오고 안구건조증 이렇게 많이 발생하죠. 또 안구건조증 이렇게 나오니까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한국인들이 안구건조증이 굉장히 많아요. 인공 눈물 거의 안 넣어보신 분들이 없을 정도로 안구건조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저도 백내장 때문에 잠시 갔다 왔는데 30대부터 지금 백내장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대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좀 이런 걸 많이 해서 아마 오는 것 같은데 카로틴 플러스 좀 많이 주세요. 빌베리 DH하고 병원에 가니까 루테인 좀 많이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사분들도.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루테인하고 비타민 A 이렇게 빌베리 DH 잘 이렇게 챙겨 먹고 있는데 지금 나가보시면 이렇게 소비자들 10명 정도 를 만나보면 8명 정도는 다 눈이 피곤하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도 좀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또 보면 식물 영양소 중에서는 이제 전립선 기능을 강화하는 라이코펜 섭취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암에 걸리지는 않아요. 그죠? 식물 영양소가 그리기는 비타민하고 다르다는 거죠. 필수 조건이 아닌 이제 필요 조건이 셈인 거죠. 말하자면. 그렇지만 이제 젊고 건강할 때는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이 이제 기초 영양만 잘 섭취해도 몸에 이렇게 다 받아요.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그 기능들이 자꾸 감소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부에서 그 역할을 해주는 물질들을 반드시 이제 보충해 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제 식물 영양소거든요. 식물 영양소 19가지 카탈로그에 보시면 굉장히 좋은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런 것을 자꾸 외부로부터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물 영양소가 중요하다고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타사 제품 소비자분들은 뭐 비타민C라든가 A 뭐 이런 거 많이 드시고 계세요. 타사 제품이라도. 근데 중요한 건 식물 영양소를 우리가 아멘 뉴트리라이트 XX에만 유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XX를 많이 전달해 드리라고 얘기해 주겠습니다. 자, 요번에 항산화 식품 새로 나왔죠. 이뮤니티 디펜스. 이게 주 원료가 아연, 구리, 셀레늄으로 매년믹 항산화 듀얼 디펜스라고 여기 나왔거든요. 저는 이 제품이 출시되면서 암에 대한 회사에 다시 또 믿음이 한 번 더 갔어요. 정말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밖에 지금
못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면역, 황산화, 막 이렇게 너무너무 지금 말들이 많잖아요. 면역을 올려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메 회사에서 딱 때 맞춰가지고 이런 제품 딱 출시해 줄 때, 야, 진짜 대단하다. 내가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프로모션 많이 좀 전달하고 이렇게 얘기도 막 드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부터 먹어야 되겠다 해서 저도 지금 먹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자신감이 생겨요. 밖에 나가도 너거는 다 걸려도 나는 안 걸린다. 막 이런 자신감이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뮤니티 디펜스 좀 많이 활용하시고 이게 다 들어있다는 것도 얘기해 드리고 또 부원료로 우리 홀리 바질 많이 배웠죠. 그죠? 이렇게 아침마다 7070 하면서 그런 또 강의 내용은 다 들어지잖아요. 그죠? 오렌지 추출 분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많이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연, 이제 아연, 구리, 우리가 셀레늄 아까 들으셨잖아요. 그걸 자세하게 또 한 번 더 살펴보자면, 이제 아연이 이제 이렇게 T 림프구를 통해 면역 체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미량 원소예요. 그리고 흉선이나 사이토카인 등 매개체 영양면 림프 샘플을 활성화 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족 시는 이게 아연이 부족하면 성장이 지연돼요. 그리고 염증이 생기고 면역 능력이 감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드시게 하시면 좋고, 우리나라 임산부들이 76.3%가 아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이들 키울 때 우리가 이제 지금 유산균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아연이 들어있는 유산균도 있고 함께 그런 거 좀 많이 같이 또 어린아이들한테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도 좀 먹여주고 특히 임산부들 요번 새로 나왔는 이뮤니티 밸런스 이거 좀 많이 좀 전달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구리는 뭐 하냐면 활성산소로부터 면역세포 산화가 방지되는 것을 막아줘요. 그리고 면역세포 생산에 필요한 호소 보충이 꼭 필요한 게 또 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레늄은 비타민 E보다 강력한 산화 방지제예요. 우리가 이제 비타민 E도 아까 산화 방지제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강력하게 산화를 방지해 주는 게 또 셀레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면역 반응과 만성 염증을 조절해 주기도 하는 게 셀레늄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딱 필요한 제품들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셀레늄만 또 따로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파셀레늄 하면서 있는데 이번 새로 나온 이 제품을 먹다 보면 우리가 부족한 미량의 이제 그 원소들도 다 들어있고 하니까 이제 이 제품 또 많이 선호해서 광고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홀리바질 우리가 또 많이 들어보셨죠? 면역 세포를 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황사나 감염, 염증 등의 효과가 입증된 다양한 식물성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 방어력을 높이고 황사나 모세혈관 보호 등 다양한 혼용을 해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거의 제가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시간을 또 조금 빨리 땡긴 것 같아요. 거의 황산화, 이때까지 제가 설명을 지금 한 30분 정도 해왔죠. 그게 이제 이거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내 몸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그냥 꾸준한 운동과 체지방, 이렇게 근육 관리를 하면서 내 나이에 맞게 건강 상태에 따라서 황산화 관련 식품을 잘 챙겨 먹는 게 내 몸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제품 이때까지 공부했는 거 다들 기억하시리라고 믿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연세 드신 분 또 뭐 이렇게 나가서 얘기 들어보면 뭐 지금 와서 이렇게 막 지금 와가 챙겨 먹어야 되겠나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좋은 문구를 하나 딱 놔놨어요. 지금 와서 건강을 위해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죠? 지금이라도 외양간 안 고치면 두 번 다시 소 못 키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요, 지금부터라도 건강식품 좀 많이 챙겨 드셔가지고 앞으로 이때 우리가 살 날이 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 또 건강 잘 지키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 잘 지키실 거죠?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남은 요 시간 또 잘 또 강의 또 해서 잘 들으셔가지고 사업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